네. 다음은 총채벌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채벌레는 대개 오이, 고추, 토마토 등 약 500여 종류의 것을 가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시설 재배 작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총채벌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 지금 꽃노랑 총채벌레고, 가운데 사진이 대만 총채벌레, 세 번째 것이 오이 총채벌레가 되겠습니다. 밑에 가운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발생이 좀 증가하고 있는 볼록 총채벌레가 되겠습니다. 꽃노랑 총채벌레 발효 기간을 살펴보면 약 15도에서부터 30도까지 체험해 봤을 경우에 대개 25도 내지 30도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성충까지 한 세대가 경과하는데 약 11일에서 약 16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발효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충 수명도 살펴보면 작물별로 가지를 가해하는 거라든지 오이, 고추, 토마토 등 가해하는 작물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는데 대부분 9일에서 약 16일 정도, 그 다음에 꽃을 주로 가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 8에서 약 15일 정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매우 짧다. 성충 수명은 보통 8일에서 한 16일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란수를 살펴보면 총 산란수는 약 25도씨에서 약 한 250여 개 정도 산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총채벌레의 그 생활하는 모습을 지금 도식화한 건데요. 성충이 알을 식물체 조직 내에 산란을 하게 되면 부화한 약충이 잎을 가해하다가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번데기가 된 후에 다시 성충으로 다시 우화가 되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서 지상부를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토양을 관리하는 방법을 좀 나눠서 하는 것이 방제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총채벌레에 의한 피해 증상이 되겠습니다. 대개 오이 총채벌레에 의한 피해 증상인데요. 대개 총채벌레 피해 증상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보면 그 과병을 갉아먹어서 코르카된 증상을 보이고 있고, 신초를 가해해서 약간 위축되거나 갈변되거나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꽃잎도 가해를 하게 되면 꽃잎도 약간 변색이 되거나 약간 그 구멍이 약간 조금 갈변이 돼서 약간 기형이 되는 경향이 있고 수정이 잘 안 돼서 기형과가 발생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잎을 갉아먹은 흔적들이 하얗게 나타났다 나중에 갈변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채벌레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TSWB라는 그 바이러스를 지금 매개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파프리카에 나타나는 그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의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잎이나 과실에 원형의 반점이 나타나거나 또는 괴사 반점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착색이 조금 불량해지는 경향, 그래서 상품성이 전혀 없어지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총채벌레에선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이러한 바이러스 증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에 발생하는 총채벌레 종류가 되겠는데요. 역시 딸기에 발생하는 총채벌레는 파총채, 콘드라 총채벌레, 대만 총채벌레 등이 있는데 약간 발생하는 시기가 종류별로 약간 달라집니다. 파총채벌레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다 발생을 하고 있고, 꽃노랑 총채벌레 같은 경우에는 대개 2월 달에서 5월 사이, 대만 총채벌레 같은 경우는 10월 달과 4, 5월 달에 발생이 많은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량 품종에서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온도가 낮은 1월 달부터는 발생이 적다가 온도가 증가되긴 3월 달부터 발생이 증가가 돼서 4, 5월 달에는 발생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오이에서도 여러 가지 총채벌레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꽃노랑 총채벌레와 대만 총채벌레가 발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3월 중순경에 정식을 한 이후에 조사한 내용인데 대개 5월 달부터 발생이 증가되기 시작해서 방제를 않게 되면 거의 7월 달에 발생이 가장 많은,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이 좀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꽃노랑 총채벌레와 대만 총채가 많고 그 이후에도 오이 총채벌레나 파총채 또는 볼록 총채벌레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꽃노랑이나 대만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꽃노랑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트랩인데요. 트랩 종류별 색상에 따라 가지고 총채벌레 유인량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총채벌레 방제나 또는 애찰을 위해서 끈끈이 트랩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청색을 설치하는 것이 유인 효과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 포장 내에 총채벌레도 많고
담배거리도 많고 진딧물도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청색이나 황색을 다시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진딧물이나 또는 담배가루이 같은 경우는 또 청색보다는 황색이 더 많이 유인되기 때문에 총체벌레가 주로 많이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경우에는 청색 위주로 살포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단순히 애찰이나 모든 해충을 다 하겠다 하면 청색을 해도 상관없고 노란색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 담배가루와 마찬가지로 시설 내에서 총체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설 작물 주변에 잡초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이 잡초에 발생하고 있는 꽃노랑 총체벌레 종류하고 그다음에 꽃노랑 총체벌레가 매개하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에 보도하고 있는 잡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잡초 종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검출률이 높기 때문에 요게 의해서 총체벌레가 이 바이러스를 작물로 매개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잡초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지창이라든지 쇠별꽃, 개밀, 갈퀴덩굴들이 총체벌레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여기에서 다시 토마토나 오이로 바이러스가 매개되는 중간 기초식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잡초 관리에 따른 그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의 그 발병률을 지금 조사해봤는데요. 잡초를 방지한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바이러스 발병률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측창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발병률을 조사해봤는데 측창하고 가까울수록 발병률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잡초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총체벌레 방제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근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방충망 처리 설치 효과를 지금 구명한 건데, 역시 방충망의 그 눈금 크기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단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0.2mm 정도 되는 그 눈금 크기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총체벌레를 차단을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약재 선택을 위해서 역시 지역별로 총체벌레를 채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지금 앞에 쪽에서 지금 보이는 약재들은 지역별로 저항성 발달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스피노사이드 액상수화제라고 하는 약재가 하나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90% 이상으로 좀 항재가 높긴 한데, 장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83% 정도로 좀 낮게 나타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은 약재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저항성 차이가 있고요. 더 오른쪽 편에 있는 5개 약재를 보면 이 약재들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살충률이 매우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재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저항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항성을 띠고 있는 약재들은 가급적이면 선택을 하지 마시고 저항성이 좀 낮은 약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방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약재 처리 시간 후에 며칠 정도의 방제 효과가 나타나는 걸 지금 실내에서 지금 검증을 해봤는데요. 대개 보면 약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약재들이 4일 정도 후에 지나야 거의 100%의 살충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가분께서 가장 약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약재 처리 후고 그 다음날 약효가 나타나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날 충이 안 죽으면 약효가 없다라고 하고 약을 다시 치는 경우가 있거나 더 높은 농도로 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경과를 해야 살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 판단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바로 약효가 안 나타나더라도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약효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약재 처리 횟수를 좀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처리 방법 어떻게 하면 더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좀 종합한 경우인데요. 지금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치료한 결과인데 치설 고추에서 정식 전에 토양을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발생 초기부터 약재 처리를 하고 TSWB가 발생한 것들은 제거를 하는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토마토 반점위조 바이러스 발병률이 8월 달까지 매우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약재 방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정식 전에 소양 처리도 하고 약재 처리를 적기에 하고 그다음에 발병된 것들은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체벌레를 방지할 수 있는 천적 종류가 되겠는데요. 총체 가시응이라든지 오이, 이리응애 또는 애꽃노린재 등이 총체벌레를 잡아먹는 천적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해충 관리의 시작은 발생 예찰부터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해충 관리를 위해서는 꼭 내 포장에 어떤 해충이 발생이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시기에 피해를 주겠다라고 예측을 하셔가지고 방제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하시는 게 해충 방제를 잘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아주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